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오늘은 만만치 않은 인생을 위한 조언이란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어떤 그런 주제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 관계에 대해서 또 막 진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이제 듣고 있느라면 참 안타까운 사연도 많고요. 고심 끝에 이제 뭔가 딱 정확한 방향이 나와서 막 서로 막 좋아하면서 막 이제 희망이 차오르는 그런 아주 보람찬 순간도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연들 중에서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우리 인생에 이제 수많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기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좌절하는 그 이유가 그 문제 자체인 경우보다는 내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갇혀서 또는 뭔가 이제 혼자 착각해서 문제를 막 더 키우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자, 선생님 착각입니다 라는 걸 설명하는데 너무 코칭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작정을 딱 하고 우리가 이제 인생에 대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문제가 생기는 줄 모르고 계속 착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인생을 이제 잘 지내자고 작정을 하면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지금 딱 그만둬야 되는 3가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만만치 않은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변명 그만두셔야 됩니다. 이제 멈추셔야 돼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변명, 결과에 대한 변명은. 내 상황에 대해서 막 탓하고 울분을 토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인생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회사에서 막 제안서를 내고 경쟁사들하고 이제 막 비딩이 붙었는데 결국 우리 회사가 떨어졌어요. 내가 주도한 일이에요. 내가 팀장인데 다들 나만 믿고 쳐다보고 몇 달을 야근을 했는데 떨어진 거죠. 이때 팀 리더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인생 만만치 않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비딩에 떨어진 거는 제 책임입니다. 내가 주도했으니까. 그리고 다른 계획을 잡아서 실망한 직원들에게 추스려야 되는 거죠. 이때 제일 못난 리더는 어떻게 해요? 뭐 그 회사 아무래도 낙하산 갖다 꽂았다는 둥, 우리 다 들러리 섰다는 둥, 아니면 뭐 우리 회사 지원이 부족했다는 둥, 뭐 나 혼자 난리치면 뭐해? 팀 맨파워가 이 지경인데 이렇게 팀원들을 막 핑계대고 이렇게 딴소리하면 그렇게 딴소리하면서 상황에 대한 어떤 변명, 그런 결과에 대한 변명을 하는 사람은 계속 루저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암담한 상황이나 어려운 이제 상황들을 많이 겪어요. 그죠? 나 혼자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막 굉장히 평탄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타인들도 다 똑같아요. 누구나 넘어야 될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자, 어떤 태도를 갖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행보를 갖느냐가 결국 그 사람 인생을 결정합니다. 누구는 이제 상황을 탓하고 결과에 대해서 변명하고 막 이러는가 하면 누구는 전혀 그 상황에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은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실행에 바로 옮기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결과를 다르게 만드는 거죠. 결국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우리 자주 보잖아요. 그런 장면들. 인생의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진급이 떨어졌어요. 막 회사가 불공평해. 막 툴툴대는 사람이 그 다음에는 진급할 수 있어요? 어렵죠, 사실. 다음에도.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번 진급 대상자에서 빠졌는지 파악하고 당장 오늘부터 공부하든지 아니면 일의 완성도를 더 높이든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문제였다고 하면 관계를 개선하든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거예요. 쓸데없이 원망하고 변명하는데 에너지 낭비하시지 마시자고요. 회사가 이제 어려워서 무슨 이제 막 정리하고 그런 걸 하고 있다고 쳐요. 이번에 이제 대상자가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회사에서 청춘 바쳐 일했는데 사장은 나쁜 놈 탓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내가 뭘 준비해서 움직여야 될까? 거기에 이제 에너지를 쏟아야 희망이라는 게 있는 거죠. 절대 변명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집중해서 움직이는 거. 내 인생의 원칙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당장의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 자, 당장의 결과를 기대하는 거 스탑 이거죠. 인생은요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막 뭐 봉지 뜯어가지고 렌즈에다가 뭐 1분 돌리면은 뭐 바로 먹을 수 있거나, 뜨거운 물 부으면 이제 바로 뭐 어떻게 맛있는 게 되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성과가 나려면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나 할 것 없이 너무 취약합니다. 너무 못 기다리겠는 거죠, 그죠? 이거 역시 이제 불변의 인생 법칙을 이제 적용하셔야 돼요. 일단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자, 불변의 벌칙 첫 번째 뭐예요? 시간과 노력, 에너지를 완전히 올인해야 뭐라도 나온다. 이건 정말 뭐 예전부터 지금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인 거죠. 무슨 일을 시작하고 싶으면 그럴 각오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후배가 와서 저도 퇴직하면 선배님 강의하고 싶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막 너무 반색을 하면서 너 너무 잘할 거야 얘기해 줬어요. 워낙 똑똑한 친구니까.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얼마만큼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될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면 한 3년 정도 준비 시간이 걸릴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뜨악한 표정, 암담한 표정을 딱 짓는 거예요, 후배가. 3년씩이나 걸려요? 그러니, 하루에 그럼 얼마나, 그 3년 중에 그 하루에 얼만큼씩 시간을 투자해야 될까요? 얼마나 투자해야지 3년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뭐 몇 시간 투자한다 그러면 그 3년을 뭐 굉장히 더 시간을 늘려서 이제 한 1년이나 2년으로 줄여보려고. 그래서 얼만큼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제가 얘기했어요. 365일 먹고 자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올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뭐 유튜브 하고 아니면 이제 작가로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다든가, 아니면 강의하는 사람들 중 막 뭐 김미경 선생님이나 뭐 김창호 선생님처럼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있다. 그런 분들은요, 그 이상의 에너지 다 쓰신 분들이에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시작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불변의 법칙, 시간과 에너지 올인한다. 이걸 이제 원칙으로 삼으셔야 돼요. 자, 불변의 원칙 두 번째, 성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러면 나는 안 맞나 봐. 나는 이 강사가 안 맞나 봐. 아니면 나는 이 사업이 안 맞나 봐. 나는 이런 어떤 뭐 디자이너로서는 잘 안 맞나 봐. 이게 아니고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이걸 스스로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뭔가 해서 뭐 작은 성공이든 큰 성공이든 이루는 사람들은요, 오래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버티는 사람들인 거죠.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 연예인들 보세요, 여러분. 무명 시절 뭐 10년 겪었다, 20년 겪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얼마나 재능 넘치고 예쁘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배고프고 수입은 없고 그냥 안 되나 보다. 그렇게 해서 그냥 그만둔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결국 버텨서 자기 빛을 발하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김선영이란 배우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유명해졌죠. 극단에서 원래 연극 배우 출신인데 돈이 하나도 없어도 연극만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자기는 자기가 잘 될 줄 몰랐대요. 그냥 연극하는 게 행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있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게 배고프게 일만 하면서 그 배우처럼 행복할 자신은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나 분명한 건 뭐든 원하는 게 있다면 내가 정말 행복해서 하든 아니면 행복하진 않아도 진짜 하고 싶으니까 진짜 꼭 참고 인내하면서 하든 최선을 다하면서 때를 기다린다는 거, 그건 정말 어디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안 되는구나 판단하지 않는 거죠. 모든 건 때가 되어야지, 세월을 투자해야지 결과가 나온다는 불변의 법칙 절대 잊지 말아야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감정 낭비하지 마세요. 돈 허투루 쓰지 말라. 뭐 이런 잔소리 굉장히 우리 부모님들도 하시고 배우자한테도 막 우리가 돈 아껴 써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뭐 전기 막 불 꺼라 뭐 이러면서 전기 낭비하지 마. 막 물 막 틀어놓고 물도 아껴야 돼. 뭐 아프리카 어떤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잔소리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잔소리 하면서 우리가 감정 낭비하지 마, 감정 함부로 쓰지 마, 이런 얘기는 별로 우리가 안 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내 감정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돈만큼 굉장히 아껴야 돼요. 왜? 우리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루에 쓸 에너지도 딱 이렇게 한정적인데 다 소진되면 다시 충전해야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들여서 다시 충전해야 그 다음날 또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진시키는 게 뭐예요? 바로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화내고 스트레스 받아서 누구랑 싸우고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 막 기운이 막 번쩍번쩍 나요? 예? 막 신나게 막 일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맥 빠져요. 그럼 분노, 우울, 부정적인 감정이 내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도 잘할 수 없고 내가 원하는 어떤 실적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자기가 이렇게 차단하는 어떤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 낭비는 난 하지 않을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해소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난 감정 낭비하지 않을 거야? 막 스트레스 받지 않을 거야? 이런다고 저절로 안 받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스트레스를 사람들이랑 부딪히면 일하다 보면 결국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받았을 때 제일 빨리빨리 해소하는 거, 이거 이제 뭔가 스트레스 해소법을 자기 나름대로 개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감정 낭비하는 또 하나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타인한테 뭘 자꾸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잔소리해서 타인을 바꿔보려고 한다거나 내가 후배한테 잘해주고 선배로서 막 그렇게 고맙다는 얘기를 듣기를 원한다든가 그렇게 기대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기대했는데 나한테 고맙다고 하거나 나의 도움에 대해서 막 감격하지 않아. 그럼 괘씸해하기가 쉽죠. 그게 또 감정 낭비예요. 그래서 내가 내 감정을 부정적으로 향해 가는 걸 최대한 조심하는 습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에너지를 절약하는 거고요. 내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이수민의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